네, 오늘부터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게임 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실 뭘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흔히 하던 3인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인칭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른 다음에 여기 블루프린트의 데스크탑 콘솔 그리고 최대 퀄리티 시장역 콘텐츠를 포함으로 해주시고요. 레이트레이싱은 디폴트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은 AI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 이쪽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예, 우선 내비게이션을 할 건데 처음부터 다 새로 하나씩 다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여기 이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콘텐츠 밑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폴더 해주고 여기다가 AI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AI 테스트 폴더 안에서 다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처음에 들어갈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예.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캐릭터 부모 클래스로 캐릭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bp 언더스코어 캐릭터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블루프린트 열릴 텐데 얘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여기 딱 붙게 되죠. 이렇게 딱 붙여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메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쉬를 얘를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서 컴포넌트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큐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브가 나타나게 되죠.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만든 이 캐릭터 클래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녀석이잖아요. 뷰포트로 들어와서 나오는 이 녀석 이게 지금 화면에 보여진 녀석이고 이벤트 그래프는 블루프린트 클래스한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뭐가 시작이 됐거나 뭐가 부딪혔거나 누가 와서 막 부딪혔거나 뭐 총알이 나한테 맞았거나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이는 이 녀석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처리를 해주는 코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쪽을 보시면 여기 AI를 묶어주는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화면이 보이는 이 녀석이랑 AI랑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캐릭터나 폰 블루프린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메쉬,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 거죠. 어떤 오브젝트의 모양이랑 뭐 코드랑 여기 있는 코드랑 여기 있는 AI랑 이런 것들을 다 엮어주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움직임을 관할한 녀석인데 움직임이랑 이런 것들을 다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루프린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더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뷰포트에 이렇게 큐브를 넣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큐브를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큐브의 모양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여태까지 사실은 레벨 1, 2, 3를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실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보면 저쪽에 있죠. 여기에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ESC를 눌러서 나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린 지금 하나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모양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뭐 더 멋있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모양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판을 보면 이 레벨을 보면 두 개의 요소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지금 이 캐릭터 요 녀석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큐브 이 큐브 녀석 이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지금 이 보이는 이 회색의 이 사랑처럼 생기는 이 로봇 이 녀석은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 뭐 WASD를 움직일 때마다 누를 때마다 얘가 이렇게 같이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는 큐브는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어차피 주인공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컴퓨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리고 뭐 나를 발견하면, 주인공이 나를 발견하면 막 달려들거나 총을 쏘거나 뭐 막 이런 식으로 방해하거나 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그런 동작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주제는 사실 내비게이션이라고 흔히 많이 부르거든요. 예, 여기에 있는 이 큐브가 여기를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장애물을 뚫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죠? 얘가 장애물을 막 뚫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영역과 갈 수 없는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를 막 뚫고 안 지나가게 되겠죠.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제대로 타고 올라가야 될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언리얼에서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레벨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이게 모두 저장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놓아야 할 것 중에 얘가 이제 여기를 막 돌아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NAV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쪽에서요. 여기서 NAV로 검색을 하면 여기 맨 위에 있는 내비 메시 바운드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가운데 놓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일 가운데로 오면 제일 좋으니까 위치를 0,0,0으로 맞춰줘요. 0, 0, 0 이렇게. 들어가 버렸네요. 좀 당겨주는 게 좋겠죠. 한 이 정도쯤 되게.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역에서만 내비게이션이 일어나니까 내비게이션이 일어날 영역을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조정해 줍니다. 스케일을 10, 여기 X를 10만큼 늘리고 Y도 10만큼 늘리고 그 다음에 Z는 그냥 놔둘게요. 그럼 이 정도쯤 되죠. 네. 이걸 좀만 더 넓혀보면, Y축으로 좀만 넓혀보면 12 정도, 네, 이 정도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얼핏 봐도 요만큼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여기는 못 돌아다니는 영역이 되겠죠. 예,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를 놓은 다음에 P키를 누르면 이렇게 어떤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어떤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가만 보면 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연두색이죠. 예. 그걸로 봐선 이렇게 봤을 때 이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못 올라가죠? 우리 여기 보면 이 높이가, 예, 메시 바운드 볼륨의 높이가, 내비 메시 바운드 볼륨의 높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넓혀주면 되겠죠. 5까지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이 평면에서라도 이렇게 제대로 한번 움직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한테 AI를 입혀줘야 돼요. 아까 전에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AI가 있는 부분 혹시 본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어디냐면 맨 위에 있는 BP 언더스코어 캐릭터 가로 열고 셀프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폰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요. 폰은 뭔지 아시죠? 그 체스 둘 때 그 말 하나를 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AI 컨트롤러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만들 AI를 여기다 연결을 시켜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 AI가 시키는 대로 이게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AI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예,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블랙보드하고 비헤이비어 트리하고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네들은 쓸 일이 없어. 어쨌든 여기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찾는 건 지금 AI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AI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클래스를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서 AI라고 이 부분에다가 AI라고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컨트롤러 밑에 있는 AI 컨트롤러예요.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거 얘네들 쓸 게 아니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중에선 위에 있는 AI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그냥 블루프린트 클래스도 만들어졌어요. AI를 위한 블루프린트 클래스인 거죠. 이 이름은 bp 언더스코어 AI 컨트롤러. 네, 이렇게 넣어줬어요. bp 언더스코어 AI 컨트롤러.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AI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블루프린트 클래스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뷰포트도 있고 뭐 이벤트 클래스도 이벤트 그래프도 있고 뭐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bp 언더스코어 AI 컨트롤러란 이름이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컴파일을 눌러준 다음에 저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리의 우리 캐릭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AI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bp 언더스코어 AI 컨트롤러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죠. 얘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AI하고 이 캐릭터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죠. 지금 여기 항목 하나를 넣는 걸로 해서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AI랑 연결하는 게 이 녀석이랑 AI랑 연결하는 게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통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이렇게 다 묶어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네,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컨트롤러에서 얘는 AI 컨트롤러잖아요. AI 컨트롤러는 우리가 컨트롤러는 다 그거죠. 우리 게임패드 같은 건 아니면 마우스나 뭐 키보드 같은 걸로 WASD 해가지고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게 컨트롤러잖아요. 우리 컨트롤러 따로 없는 분들은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할 거고 컨트롤러 그러니까 게임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조이스틱 같은 걸 이용해서 막 움직일 거고 그게 컨트롤러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가 하겠다 그런 개념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녀석을 이게 지금 이 bp 언더스코어 캐릭터의 그 인스턴스인 거잖아요. 그 클래스를 여기다 클래스의 그 발현체를 말이 좀 이상한데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예. 그거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이제 얘가 사실 이거인 거죠. 네, bp 언더스코어 캐릭터 그리고 얘를 지금 인공지능으로 조절하게끔 하는 컨트롤러가 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뭔가 명령을 시키면 이제 그거대로 얘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저절로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bp 언더스코어 AI 컨트롤러에다가 한번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비헤이비어 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 인공지능을 표현하는데 구조적으로 잘 되어져 있고 뭐 쓰기 익숙해지면 쓰기가 편하고 뭐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비긴 플레이 이벤트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온갖 함수들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하고 무슨 여기다 다 해도 됩니다. 예. 근데 다만 비헤비어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표현하는데 움직임을 정의하고 표현하는데 훨씬 편하고 구조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쟤를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이 인공지능 블루프린트 클래스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얘랑 연결이 돼 있어요. bp 언더스코어 캐릭터. 그래서 얘가 사실은 얘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그래야지 얘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찾아내냐면 여기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 이렇게 끌어낸 다음에 여기 컨텍스트에 따라 이거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get controlled pawn 이 함수를 불러드려요. get controlled pawn.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폰을 찾아내라, 그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얘에 대해서 simple move to location, 네, 이 함수를 실행을 해요. simple move to location,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느 한 위치로 이동을 해,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를 여기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이제 게이트 컨트롤러, 여기 있죠. 게이트 컨트롤러를 찾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폰을 찾아내고 폰의 컨트롤러를 찾아내고 그거의 리턴 값을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꼴을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구조체 핀 분할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XYZ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한 위치로 보내라 라는 뜻이 되는데, 이제 XYZ를 전부 다 0으로 다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 한 다음에 뭐 저장도 해주고, 이거 의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AI 컨트롤러가 시작이 되자마자 자기로부터 컨트롤이 되고 있는 폰을 찾아내서, 그 객체를 찾아내서 객체에서부터 컨트롤러를 받아오고, 그 컨트롤러를 여기다 넘겨줘서 이 녀석을, 이 폰을 0,0,0으로 보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이쿠야, 예, 지금 보셨나요? 아까 여기 있던, 이쯤에 있었던 이 녀석이 여기로 왔어요. 근데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한번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를 다시 눌러보면, 예, 여기 지금 여기에 막 길을 쏙쏙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 위치로 가버렸죠. 여기가 지금 0,0,0쯤 되는 위치인가 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옵니다. 길을 한번 막아볼게요. 지금 방금 얘가 어떻게 갔었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일로 갔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얘를 더 키워볼게요. 얘를 한번 길을 막아볼게요. 길을 막고 키우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X축이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늘려서 이렇게 놔둬보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가는지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얘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아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거예요. 얘를 좀 더 이쪽으로 이만큼 놔두고, 예,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얘가, 예,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왔죠. 다시 한번 얘를 또 뒤에다 놓고, 이 녀석을 좀 뒤에다 놓고 관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쯤에 놓으면 되겠네요. 플레이를 눌러보면, 그렇죠, 얘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고 있죠. 내비게이션이죠, 이게. 뭐 만약에 이게 제대로 내비게이션이 안 되고 있다면 여기 막 벽을 막 뚫고 막 지나가거나 그래야 될 텐데, 벽을 절대 뚫지 않고 벽을 다 피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쪽 여기까지 오는,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거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못 만듭니다, 우리. 네, 근데 지금 언리얼 엔진에서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뭔가 방해물이 있으면 그걸 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는, 그걸 지금 다 이미 구현을 해놓은 거죠. 예, 인공지능 중지를 누르고요. 네, 인공지능에서 시키면 이 녀석은, 캐릭터는 그대로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되도록 하는 일을 자동으로 이렇게 길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컨트롤러를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 기능을 하나 넣어준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위치로 가라고 명령을 준 거죠. 네.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구조적으로 어떻게 언리얼 엔진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울 거고요. 이제 아마 한 거의 20강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예,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같이 한번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